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명예교수로 있고요. 미국의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의 개건 교수로 있는 한성열입니다. 또 저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2년 동안 심리학과 상담을 공부하는 상담목회 아카데미 예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번에 시작을 할 그 시기는 우리 인생에서의 청년기입니다. 청년기. 청년기 하면은 딱 느낌이 긍정적이신가요? 부정적이신가요? 우리는 되게 청년하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너 나이가 몇이냐? 그래서 저는 뭐 20대입니다. 그러면 참 좋을 나이다.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20대 본인한테 물어보면 본인들이 지금 좋은 시기라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절대 안 그럽니다. 그리고 빨리 이게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오죽하게 되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그러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기, 우리 인생에서 제일 절정기다.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갈등이 많은 시기, 이런 시기를 우리가 또 청년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저도 청년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다시 청년기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청년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마 그만큼 저도 그 청년기를 굉장히 힘들게 아마 이렇게 보내서 그런지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한동안 몇십 년 동안 악몽에 시달리는 꿈이 두 가지 꿈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군대를 벌써 한 70년대 초반에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요. 그게 벌써 한 50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한동안 헌병이 잡으러 와요. 군대 가라고. 그래서 꿈에 막 도망 다니다가 아니 군대 갔다 왔다. 그랬더니 이거 무효래요. 다시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또 그 헌병하고 신경이 하다가 막 악몽을 꾸다 깨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 계속 되풀이되는 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30대 초반에 유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거 지도 교수님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논문 빨리 쓰래요. 그러니까 논문 다 쓰고 지금 한국에서 교수 생활한다. 그래도 그건 다 무효래요. 다시 써야 된대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안 쓴다. 내가 왜 그 고생을 또 하냐. 그리고 막 신경이 하다 깨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군대 갔던 게 20대고 유학 가서 논문 쓴 게 30대거든요. 그러니까 제 20대, 30대를 돌아보면 굉장히 제가 힘들었고 고생스러웠던, 모르고 한번 할 시기지 다시는 또 할 시기는 아닌데, 이런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떤 20대, 30대를 보내셨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즐겁고 기쁜 시기만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사실 이 청년기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서 제일 꿈에 부풀고 혈기왕성하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한편엔 그런 느낌이 들지만, 앞으로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될지 이런 게 굉장히 걱정되는 이런 시기가 또 청년기잖아요. 이 시기는 왜 그렇게 이중적으로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일 고생스러운지, 그건 다 그대로인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몇 시간에 걸쳐서는 우리 청년의 시기가 어떤 시기이고 왜 그 시기가 그렇게 힘든지, 또 그 시기를 잘 지내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고 싶어요. 근데 어느 사람도 다 청년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다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청소년이 됐다가 청년이 됐다가 중년이 됐다가 이렇게 다 하는 거지, 어느 누구 하나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 딱 이렇게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년을 잘 이해를 하려면 우리 전체의 삶을 한번 놓고 그 안에서 청년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지, 왜 청년 시기가 그렇게 힘든가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기의 앞시기,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청소년기라고 보통 부르는 시기인데,
그 시기하고 청년기하고는 어떤 연결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면 청년이 왜 그렇게 한편으로는 기쁘고 즐거우면서도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힘들고 갈등이 많은 시기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인생을 쭉 한번 이렇게 시기를 좀 한번 나눠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출생을 하죠. 출생을 해서 제일 처음에가 우리가 그냥 쉽게 그 어린이 시기를 아동기 한번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를 해봐요. 그 다음에 아동기 다음에 오는 시기가 뭔가요? 이게 이제 청소년기죠. 청소년기가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청년기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보통 이제 이걸 장년기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중년기라고도 그러기도 하는데, 이걸 그냥 중년기 혹은 뭐 장년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거를 얘기를 해봐요. 그 다음에가 뭐죠? 노년기. 자, 이렇게 해서 노년기까지 우리가 잘 보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소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의 시기인데요. 이 시기를 이렇게 나누는 거는 그냥 편의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이 시기를 이렇게 나누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각각의 그 시기마다 그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과제를 잘 해결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시기를 조금 더 즐겁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그 앞 시기를 잘 못 보내게 되면 다음에 오는 시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청년을 얘기를 하는데, 이 청년을 잘 보내려고 하면 그 앞에 있는 시기 청소년기를 잘 보내야 돼요. 그리고 청소년기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쳐야지만 그 다음 시기가 잘 해결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청소년기에 해야 될 과제를 잘 해결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 이 청년기가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의 과제가 뭐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이 청년의 이 특징이 뭘까 하는 것을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마 여기 우리 오신 분들도 그렇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부모님에게 되면 지금 자녀들이 이제 되게 있을 텐데, 그 자녀들이 지금 10대 청소년 자녀들을 아마 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청소년 자녀 하면 딱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그렇죠. 청소년기는 사춘기죠. 사춘기 특징이 뭐예요? 반항. 야, 정말 요걸 그냥 이게 어떻게 내 속에서 이런 녀석이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 아동기 때는 그렇게 말을 잘 듣고 착한 애가 이때가 오면 갑자기 무슨 괴물같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와, 저게 앞으로 저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될까 이런 막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 집에 있는 청소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청소년들은 다 그렇게 괴물이야. 언뜻 보면. 네.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근데 그게 그렇게 그 청소년기가 괴물인 이유는 그게 꼭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거라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잘못되겠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나이가 되면 그런 식의 그 괴물 같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는 걸 아시게 되면, 아하, 얘네들이 지금 괴물이 아니구나. 잘 성장해 가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 삶에서 제일 심리적으로 갈등이 많고 불안정한 시기가 어느 시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 청소년기. 자, 그 다음엔 또 어떤 시기일까요?
청소년기 다음에 우리 삶이 또 막 갈등이 많고 이럴 때. 중년기요. 그렇죠. 이건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게요. 안정적인 시기, 불안정한 시기, 안정적 시기, 불안정 시기, 안정 시기 이렇게 안정과 불안정을 시계가 이 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인생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왜 그런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같이 공부할 테니까요. 오늘만 보시지 말고 끝까지 다 보셔야지만 우리 인생이 왜 그렇게 변화를 하면서 가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진. 우리는 비교적 최근까지는 지진에서 안전하다고 그랬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이게 부닥치니까 굉장히 큰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파괴가 되고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지진이 왜 일어나요? 자세하게 우리가 그걸 설명할 거는 없고요. 이 두 개의 큰 땅덩어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움직이죠. 근데 이게 너무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돌잖아요. 이게 하루에 한 번 지구가 도는 걸 지금 느끼시고 막 어지럽고 이러세요? 이거 우리 그렇게 안 느끼죠.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구가 돈다고 생각을 안 하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생각을 하지 지구는 그대로 안전하게 다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죠. 그러면서 지구를 1년에 한 번 돌고 하루에 한 번씩 도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낀다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이게 사실은 조금씩 움직이는데 그걸 우리가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땅은 굉장히 견고하고 가만히 안정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큰 땅덩어리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다 쾅 하고 부닥치잖아요. 이게 지진이죠. 이게 땅에서 이루어지면 지진이고 바다에서 이루어지면 지진 해일이 이제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큰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파괴가 되고 그 전에 안전하게 보였던 이 삶이 굉장히 바뀌고 막 이제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오는 게 우리가 지진이잖아요. 다행히 우리는 그러한 그 땅덩어리가 움직이는 이 둘이 부닥치는 데 있질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비교적 안전했다. 그 대신 어디가 이거를 많이 부닥쳤냐면 일본하고 이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그래서 이게 소위 이제 환태평양 지진대 이제 이렇게 부르는 여기가 이제 그런 건데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이제 이런 안 좋은 소식이 좀 들리기도 해요. 자, 그런데요.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들의 마음도 이렇게 이제 변해간다고 그러는데요. 그 변해갈 때마다 한 번씩 쾅쾅 부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진이 일어나듯이 우리도 굉장히 큰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에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그 전에 안전하게 있었던 것이 허물어지고 또 새로운 질서가 생겨야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청소년기라고 하는 게 그러면 뭐하고가 이렇게 부닥치는 시기냐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를 앞에 우리가 이제 이 청자를 이렇게 한번 가려보면 소년기가 되죠. 소년하면 소년은 어린인가요? 어른인가요? 어린이죠. 소년들이 어린이라는 거를 한참 생각해야지 아시겠어요?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년은 어린애야. 그 다음에 요 소자를 한번 가리면 청년이 되잖아요. 청년은 어린인가요? 어른인가요? 어른이죠. 자, 그러면 청소년기는 무슨 시기인가요?
애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어른도 아닌 시기. 이게 복잡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동기에는 요거는 어린이니까 어린이대로 편해. 그런데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는 어린이 시기는 벗어나고 어른의 시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어른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는 어린이 시기가 쭉 오는 시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살아가는 어른 시기가 여기서 공존하는 시기라는 거야. 네? 그러면 이 하나가 있을 때는 안전한데 두 개가 쾅 하고 부닥치니까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전한 시기다 이거야.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어떤 때 보면 어른 같은 소리도 하다가 또 어떤 때 보면 아주 애도 이런 애가 없고 이 시기가 하루에도 12번씩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되니까 그걸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는 부모님들도 이게 참 혼란스럽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본인들은 어떨까요? 본인들도 내가 지금 왜 이러냐? 이런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청소년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그려놓은 김에 이 중년기는 또 왜 이게 또 흔들리게 이게 하냐면 중년은 그야말로 이게 가운데 중자잖아요. 중년은 뭐하고가 있냐면 청년하고 노년기가 있어요. 청년은 젊은이죠. 노년은 뭐예요? 늙은이야. 늙은이. 그러니까 이 중년기는 뭐냐 하면 이 중년기는 젊지를 않아 더 이상. 그렇다고 노인도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이 중년기가 이게 또 한 번 이게 심리적으로 갈등을 크게 하는 거야. 더 이상 내가 아무리 우겨도 젊진 않은 건 나도 알아. 그렇다고 내가 노인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 이 삶 속에 젊은이다운의 모습도 있지만 동시에 또 노인의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또 이 두 개가 겹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시기가 있어요.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크게 나누면.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어린이는 이거는 하나니까 안전해. 애답게 살면 돼. 근데 요 시기는 두 개가 있으니까 흔들흔들해. 그러다가 청년이 되면 하나로 가. 그러다가 중년이 되면 또 두 개가 부닥치니까 심리적으로 갈등이 많고 노년이 되면 좀 편해져요, 다시.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가족들이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 그거는 부모는 중년인데 자식은 청소년일 때. 야, 이때 아주 볼만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흔들리는 두 시기가 만난 거야, 지금. 근데 예를 들면 부모가 청년이고 자녀가 애일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무슨 뭐 이런 그 가족 관계 이런 거 포스터에 보면 행복한 가족 그러면 되게 부모가 젊고 그다음에 애들이 어린애 뭐 하나는 뭐 무등 태우고 하나는 안고 가고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때는 우리 그 가족에서 제일 행복할 때야. 아무리 우리가 속이려고 하더라도 부모는 중년이고 자녀는 청소년 이거는 그림이 안 나오지. 자녀들도 얼굴에 여드름 난 놈들이 인생이 지금 막 힘들어가지고 인상 쓰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중장년차 본인도 힘든데 그걸 행복한 척하고 웃으려면 야, 그 사진을 그거 보면 우리가 인생이 오히려 처절하잖아요. 응? 즐겁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사진은 안 나오지.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 시기에는 당연히 이렇구나. 그리고 그 시기가 그렇게 될 때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좀 미리 알면 그러면 훨씬 더 우리 자녀들이나 또는 본인이 그러한 시기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훨씬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게 우리가 이 발달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 언제 우리가 공부하더라도 항상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시기에 대한 복습 그리고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한 시기에 대한 예습
이걸 우리가 잘만 해두면 그 시기가 오더라도 그렇게 힘들지 않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청소년기가 그러면 이제 어린이에서 이제 어른으로 가는 시기인데요. 어린이하고 어른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아시면 얘네들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걸 알죠. 자, 어른하고 어린이를 예를 들면 우리가 신체적인 면에서 어린이하고 어른을 구별하는 것은 뭘까요? 어린이하고 어른을 구별하는 거, 우리 몸. 뭐 우리 제일 뭐 그냥 머리에 금방 떠오르는 게 뭐 제2차 성징이니 뭐 이제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그게 신체적으로는 뭐냐면 생식이에요. 생식. 생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거는 호흡기, 음식을 먹은 다음에 소화하는 거는 소화기, 그다음에 호르몬 같은 게 돌아가는 거는 순환기, 그리고 자식을 생산하는 데 관계되는 건 생식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식을 낳을 수 있어야지만 어른에서부터 어른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세를 생산해낼 수 없는 거고 어른이 됐다고 하는 거는 이세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어린애에서부터 어른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시기에 여자애들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이 신체가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 남자애들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추면서 아버지 노릇하기에 적합한 신체 구조를 가지게 되는 시기다. 그렇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제2차 성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제2차 성징이라는 게 여성은 좀 더 여성다운 이러한 몸을 가지게 되고 남자는 더 남자다운 이런 몸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제2차 성징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를 끝나고 청년으로 넘어가면 뭐가 가능해지죠?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죠. 부모가. 그게 어린이와 어른을 가르는 이 신체적인 아주 중요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요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건 뭐 우리가 되게 다 알잖아요. 이제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다 이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 심리적으로는 어떤 것이 어린이와 어른을 구별하는 걸까요? 심리적으로는. 생각하는 게 어른다워야 되죠. 그렇죠. 근데 생각하는 게 어른답다는 게 어떤 특징이 있는 생각을 하는 건가요? 이게요, 많은 분들이요, 우리 몸이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이 기준은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우리 마음이 어린애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이 구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아시게 되면 아하, 이게 이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아는데 그거는 뭐냐면 독립성이에요. 독립성. 그러니까 어린이하고 어른하고를 구별하는 심리적인 기준은 독립적인가 아니면 의존적인가 이거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어린아이들은 이름은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사느냐면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의 자녀로 되게 살아가서 어린아이들이 뭐 잘못하게 되면 야, 네 부모 모시고 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가 이제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교무실에 이렇게 불려가가지고 야, 나를 맞잖아요. 도대체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길래 얘가 이렇게 말썽을 부립니까? 하고 앞으로 점점 더 잘 키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서 앞으로 잘 제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제 이러잖아요. 그 이유는 얘네들은 아직도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보호자가 돌봐줘야 된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자녀 또는 누구누구의 학생 이 두 개가
이 아동기에 얘네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잘못하면 또 담임선생님이 불려가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무슨 잘못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거기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한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일정 기간이 되기 전까지는 예를 들면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또 뭐 담배도 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결혼도 이제 부모 동의가 없으면 못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놈이 자기 옆에 있는 짝이 마음에 든다고 집에 와가지고 나 순자하고 결혼할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얘네들은 왜냐하면 결혼해가지고 생식과 독립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애인데 이거 안 되니까요. 이건 이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피선고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선고권도 없고 그 이유는 얘네들은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선고권을 주게 되면 결국은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가 찍으라는 사람을 찍을 거다.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한테는 그거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립이 돼야 돼요. 독립이. 그래서 사실은 몸은 이미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부모가 될 수 있는 이런 변화를 다 겪었지만 심리적으로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할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어린이야. 이걸 우리가 보통 성인 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몸은 성인인데 아직은 이 마음은 어린애인 상태. 아주 답답한 상태죠. 몸과 마음이 같은 변화를 가야 되는데 이거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독립이 이루어지려고 하게 되면요. 누구로부터 독립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제일 의존하고 있던 대상하고 독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누구로부터 독립이 돼야 되느냐면 여기죠. 여기. 제일 먼저가. 제일 먼저가 부모하고서 독립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부모하고 독립이 되면서 나타내는 행동들이 되게 뭐로 나타나요? 이게 이제 부모들이 볼 때는 기막힌 행동들을 하는 거지. 그게 되게 뭐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반항. 반항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유 없는 반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어른들이 그냥 답답하니까 하시는 말씀이고 얘네들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이유가 있죠. 엄청난 이유가 있는 거죠. 얘네들이 이게 뭐 재미있어서 하는 게 아니죠. 부모로부터 저항을 하고 독립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얘네들은 지금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어른이 되니까. 그래야 어른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제일 의지했던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발달 과제를 지금 얘네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자기들하고 부모하고는 다르다. 이런 거. 달라야지 독립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그냥 학교 갔다 와가지고 다른 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따라다니면서 미주알 고주알 있던 거 얘기하던 애가 청소년이 되면서 학교 갔다 오게 되면 방으로 딱 들어가서 안 나와. 그래서 엄마가 얘가 어디 아픈가? 그리고 걱정이 돼가지고 왜 무슨 일이니? 얘기해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엄마는 말해줘도 몰라. 뭐 이제 이러는 거. 말해줘도 모른다는 게 엄마하고 나하고는 딴 세계다 이거잖아요. 응? 이 훈련이 얘네들은 이 떠나는 이 훈련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애들이 입에 제일 많이 달고 다니는 이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집 나가겠다는 거. 집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이 청소년 자녀들이 집 나가겠다는 얘기 안 해보셨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뭐 나갈 거 없이 그냥 아예 시작부터 나가서 살았나 보네. 청소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집 나가겠다는 거. 이런 집구석에서 난 더 이상 안 살겠다. 뭐 이제 이런 거죠. 대개 경우에 실질적으로 몸이 나가진 않더라도 마음은 어때요?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는 다 가출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따지고 보게 되면은요. 이 그 역사적으로요. 큰일 한 사람 치고 집 안 나간 사람이 없어요.
큰일 한 사람 치고 집 안 나간 사람이 없어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큰일 하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집 나갔다는 거 아시죠?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시작되는 30될 때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성장해 왔냐 하는 거가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죠? 근데 딱 하나가 나와요, 한 사건이. 그게 뭐죠? 12살 때. 이 부모하고 헤어졌던 사건 하나가 유일하게 나와요. 그 얘기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고 심리적으로, 상징적으로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는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2살 때 이제 부모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부모들은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어요. 어린 애들이야 부모를 따라오죠. 얘네들이야 지금 부모 잃어버리면 죽음이니까 졸졸졸 당연히 따라오죠. 그러니까 이 부모는 예수님이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선 갔는데 하루 지나고 보니까 없어. 야, 그 부모도 참 대단해요. 그걸 뭐 애가 안 따라오는 거를 하루 지난 다음에 알았다는 것도 진짜 굉장히 자녀에 대한 신뢰가 아주 굉장히 많았던가 봐요. 하루 지나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서 가서 3일 만에 찾았잖아요. 3일 만에 찾았더니 성전에서 교회 지도자들하고 토론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했다 찾기도 하니까 화도 나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어머니가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이게 요즘의 말로 번역된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제가 그렇게 염려하실 줄 몰랐어요. 미리 말씀을 안 드리고 여기 있어서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엄청난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전에서 교회 지도자들하고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너 왜 여기 있냐?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냐? 하고 엄마가 얘기하니까 왜 나를 찾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아니 그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야, 대단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찾았느냐? 이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때 그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지 않았겠어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뭐 자세하게 나오질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성경에 안 나와요. 자, 그런데 그 부모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전혀 깨닫지 못하겠죠. 아니, 아버지가 너 걱정했다 그랬는데 내 아버지가 누군데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걱정을 해요? 자, 이 얘기를 알아들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청소년 자녀들이 하는 얘기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애들이 앞으로 예수님처럼 큰일 하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집 나가야 되는 애들이니까 전혀 부모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부모들하고 같이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그러니까 요 청소년 요 때 부모에게 반항하고 요런 그 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지내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발달은 이렇게 이 시계추처럼 반항하던 시기에서 순종하는 시기로 왔다가 다시 또 반항하는 시기로 왔다가 이 과정을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랑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자, 이 얘기의 이야기는 언뜻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야, 너 여기 왜 있냐?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냐? 그럴 때 왜 걱정하세요? 나의 아버지가 누군데 지금 걱정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만 하는 걸 보게 되면 세상에 이렇게 몹쓸 자식이 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자라나는 건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이 정상적인 시기로 돌아온다. 우리 발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만 보고 야, 이놈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지나치게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당신들이 우리 부모님이야? 뭐 이렇게 대드는 애가 있다면 아, 얘는 예수님처럼 큰일 할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잘만 얘를 돌보면 하나님과 이웃들이 보기에 사랑스럽게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하나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신체적으로 생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2차 성징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제2차 성징이 안 나타나 우리 자녀들에게 특히 딸한테 그럼 걱정되시지 않으세요? 얘가 발달이 좀 더딘가? 이때가 되면 되게 이러이러한 제2차 성징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안 나타나면 걱정된다 이러다가 그 제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되면 아, 이제 얘가 정상적으로 이제 여성의 길을 가고 발달을 하구나 하는 걸 이렇게 이제 안심이 되는데요. 심리적으로 독립을 하겠다는 게 안 나올 때 부모들이 걱정을 안 해. 그리고 내가 잘 키웠다. 그래서 요놈이 지금 부모한테 저항을 안 하고 아주 착하게 잘 컸다.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심리적으로 잘 큰다는 얘기는 집 나가야 돼. 이게요,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에도 그렇고 이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큰 일을 맡기잖아요. 근데 항상 동일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아비와 친척의 땅을 떠나라. 이게 모든 성서에 나오는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은 항상 이 조건을 항상 이 앞에 있어요. 네 아비와 친척의 땅을 떠나라. 그래야지 앞으로 네가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아비와 친척의 땅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럴 때 오히려 부모들은 안심을 하고 내가 잘 키웠다 이렇게 오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 키운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지금 집 나간다고 얘기하는 애가 잘 크는 애고 나는 엄마 아버지하고 한평생 같이 살을래. 얘가 걱정스러운 애야. 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어른 되기 싫어. 나는 지금 나 혼자 독립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계속 부모한테 의존하고 싶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 그 의존적으로 산다는 거는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책임을 안 져도 돼요. 얘네들은 지금 다 누가 이걸 알아서 해줘요? 부모가 알아서 해주고 다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는데 내가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우면 나는 부모 안 떠나고 부모하고 같이 있는 게 제일 편한 거지. 그래서요, 이제 우리 청소년 요 나이대가 되는 자녀들이 있다면 요 녀석이 언제 집 나간다고 그러나 요걸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집을 나간다고 그럴 때 아, 이제는 얘가 드디어 어른이 되는 길로 갔구나. 그런데 이 시기에 어른이 돼야지
이 시기에 독립이 되고 생식이 돼 어른이 돼야지 이 청년기 때 해야 될 이 일을 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청소년기 때 이거를 제대로 안 하고 이 과제를 하는 걸 미루고 있어요. 그러면 나이는 청년이 됐지만 마음은 아직 어디야? 청소년이야. 이런 친구들은 청년이 돼도 청년에 해야 될 과제를 잘 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마음은 아직까지도 청소년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이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청소년 때 나는 누구다 하는 이거를 만들어가는 거를 정체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나는 누구다 하는 거를 알아내는데, 내가 누군가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를 돌보아줬던 부모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는 지금까지 자기를 돌보아줬던 육신의 부모를 떠나야지만 그래야지 내가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떠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생활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또 부모하고 같이 순종하면서 잘 크지만 이제는 12살 전에 예수님하고 12살 이후에 예수님하고 심리적으로 많이 달라졌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제는 성인으로 독립된 하나의 존재로서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거지, 옛날처럼 어린아이로 부모한테 모든 걸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하고 같이 잘 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 때 잘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부모하고 좋은 관계를 맺죠. 그 대신 이 어린애하고 다른 건 뭐죠? 이제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서 부모를 한 인간으로서 이해를 하고 부모의 어려움도 이제는 알고, 그러면서 고마움을 가지고 이 부모하고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자기의 일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청년기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청소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청년은 어떤 일들을 또 해야 되는 시기인가 하는 거를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